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발표를 맡은 IT 공간 대표이사 이영규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 큰 스마트 팩토리 시장과 분야에서 저희 IT 공간은 예지 보전이라는 분야에 그것도 전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전류 예지 보전이라는 분야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건전성 예지 보전의 유예지 사업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산업의 설비라든지 현장의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울산이라는 특산 지역에서 조선과 석유화학 그리고 자동차 이런 플랜트들이 많이 있는 데서 엔지니어 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 고객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많이 발주를 내고 또 의뢰를 하는 일들을 한 450건 정도 프로젝트를 SI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스 개발법, PLC 개장, 이렇게 외산 제품 국산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금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오퍼레이팅 또는 이제 메인테넌스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이제 발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비 건전성을 위해서 고장이나 사고 이런 사례들을 미리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이제 가성비가 높게 있을 수 있다면 솔직히 예지보전이라는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지만은 아주 그 비용이라든지 기술이 참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몇천 대 몇만 대의 설비들이 있지만 이게 전수검사는 힘들었었습니다. 비용이나 이런 기술 인력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비들이 이렇게 많은데 중요한 설비 한 10군데, 20군데 우리가 진동분석, 유분석, 초음파라든지 안 그러면 소음 분석이라든지 열화상이라든지 요렇게 비용을 많이 지출하면서 중요한 곳은 볼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중요한 곳만 이제 잘 건전하게 관리돼야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설비가 전부 다 이제 잘 관리돼야 되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현장에서 이제 모든 설비들을 수천 대, 수만 대를 다 일일이 다녀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HMI나 스카다로 보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설비의 컨디션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그 건전성이 훼손되는 거를 미리 알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는 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뜨문뜨문 보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필요한 만큼 빨리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한눈 판사에도 설비의 컨디션이 잠시 안 좋았다가 다시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도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구현해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들이 좀 깊이가 없이 겉핥기식으로 너무 이렇게 좀, 간다면 의미가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기술 깊이도 조금 이제 생각을 했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AI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이제 그 과학적으로도 높은 기술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도 노력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고, 또 디지털 전환해서 우리가 또 이 가상 세계로도 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국내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국내 공장도 지사도 중요하지만 멀리 타국에 있는 해외 공장까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상당히 국내에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런 그 우리 지사라든지 공장들에 대한 실시간으로 더 멀리 이제 더 쉽게 더 비용이 저렴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IT 공간이 하고 있는 이제 전류예지 보전 분야는 스마트 EOCR이라는 센서를 이제 만들면서 일단 우리가 현장의 컨디션을 볼 때 어떤 컨디션을 보냐, 진동 컨디션을 볼까? 그럼 우리가 그 초음파라든지 안 그러면 그 소음이라든지 열화상의 컨디션을 볼까? 라는 데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전류의 컨디션을 의미 있게 우리가 이제 봐야겠다라는 데서 이제 전류를 고도화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꼭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EOCR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여기 전기 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EOCR이라는 시장이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OCR은 이제 모터를 살리기 위해서 모터의 과부하라든지 뭐 이상이 생기면 모터를 살리기 위해서 공장을 세워버립니다.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제는 모터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공장이 이제 서버리면 회사가 이게 치명적일 수 있다. 회사를 위한 그 예지 보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기존의 EOCR들이 회전기기, 기계, 설비들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걔를 이제 공략해서 스마트 100% 호환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킨 센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요 EOCR을 뭐 핸드폰도 스마트 그 폰으로 넘어오듯이 저희가 EOCR 기술도 스마트 EOCR 기술로 이제 저희가 처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잘 걸러서 필터를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들은 쓸모있고 어떤 데이터들은 쓸모없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쓸데없는 데이터를 1000개 가져오고 10,000개 가져오면 이게 통신 트래픽도 1000배, 10,000배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통신을 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CPU라든지 또 저장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000배, 10,000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을 잘 필터하고 핵심적인 기술, 이게 우리가 건전성을 보는 데는 뭐만 필요하다는 걸러내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IT 공간에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설비들의 컨디션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한 240건의 필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처리에 대한 필터 기술, 전송에 대한 필터 기술, 그리고 AI를 통한 어떤 AI를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데이터에 대한 필터 기술을 저희가 240건의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 지금 해서 국내에는 AI 예지보전 특허가 저희가 1위고 세계에서도 아마 저희 같이 이렇게 예지보전만, 전류 예지보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허를 지금 출원 등록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질의 데이터와 CPU, GPU 저장 공간을 아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I 기반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시각화하고 인사이트를 이제 관리자들이나 생산 공장 그리고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이제 잘 스마트한 데이터를 전달해야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지보전 기술이 참 힘들었었지만, 이제 우리가 진동 기술이, 지금도 이제 그런 좋은 기술들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생각한 전류 예지보전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이게 강점이, 누구나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이터에 대해서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계라는 것과 전기 모터는 처음에 생산될 때부터 전격이라든지 얘의 효율이나 효과, 그리고 역량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상이 생겼는지보다 얘가 처음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그 안에서 잘 있는지를 우리는 미리 얘가 정상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이상됐는가 보다 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 있는지 컨디션만 보면 빨리 이게 야가 좀 정상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터는 처음 이제 우리 모터에 붙어 있는 명판을 보면 얘에 대한 속성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기계들이 처음 한번 우리가 설치되면
얘 공장이 없어질 때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도 이제 뽑아내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또 이게 다축 시스템이 있습니다. 로봇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포장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아주 작은 설비 안에 이게 우리가 사출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설비 하나에 여러 개의 구동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항상 반복적인 레시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한 패턴을 보면 얘가 어느 부위에서 이게 모터가 3번이 움직일 때 이게 전류의 뭐 이상이 리플이 심해지더라, 고주파가 심해지더라는 패턴에서 이제 정보를 찾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이제 모터에 대한 성격이나 현장의 어떤 조건들이 이게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먹기가 너무 쉬워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 전개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전류도 좋지만 우리 설비상의 압력이라든지 유량이나 안 그러면 농도라든지 진동도 좀 같이 상관관계를 좀 봐야 된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하는 데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DAQ나 PLC 뭐 이렇게 제어 계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컨트롤러나 센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PLC 기능까지 넣어서 이런 뭐 아날로그 인풋이라든지 진동 분석을 이제 측정할 수 있어서 같이 상관관계 비교할 수 있는 그 제품을 한 번에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류 모터라든지 뭐 이 부분들은 쓰이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전류 모터가 아니라도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전류 성분을 추출해 보면 컨디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가 전기가 흐르는 분야면 다 이제 가능한데,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 EOC라는 센서를 이제 제품이 3번째 나왔는데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이제 확대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지금 크기 때문에 전동기, 제어반, 안 그러면 분전반, MCC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이즈라든지 용도가 정해지면 작은 곳에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고 이송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센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소형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대부분은 압축 공기가 있기 때문에 컴프레셔라든지 또 진공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보트라든지 크레인 같은 것들을 사출기 이렇게 많은 이런 유틸리티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불경 쪽에서 많이 다녀보면 기본적으로 컴프레셔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첫 번째 유틸리티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 다음 이제 로봇이라든지 가공기, 사출기 쪽, 그리고 또 조선이나 항만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중공업 쪽에는 크레인,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 쪽에는 이렇게 물류라든지 승강기, 안 그러면 이렇게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수펌프라든지 공조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회전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실적을 많이 냈고, 또 저희가 이런 전기에 이제 아주 미세한 아크라든지 정상적인 아크 부분 말고 이제 이상적인 아크가 생기면 이제 전류가 이제 리플이 생기거나 고주파 생기거나 튑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를 알아먹을 수 있는 이제 아주 고속의 이제 센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이런 사고들을 이런 것들이 한번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티딕거린다고 바로 불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동에 의해서 계속 뭔가 선이 풀렸거나 끊겨서 누설 전류가 생겨서 거기서 전기합선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그런 컨디션을 저희가 이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전환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디지털 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비들이 앞으로 가면 기계 설비들이 더 많아질 건데 이 더 많아지는 것에서 수천 수만 개 중에서 하나만 보면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될까? 모든 이게 우리가 가상화가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됩니다. 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는 점차 비용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 시대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딩에도 저희 IT 공간 빌딩이 9층짜리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전류 예지 보존으로 저희가 가상화를 해가지고 VR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들이 보통 펌프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저희가 이제 공조기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한눈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전류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빌딩 애니지먼트 시스템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재고 전압만 재면 전력량이 그냥 계산이 됩니다. 역률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계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감시를 하는데 뱀스라든지 에너지 감시가 그냥 공짜로 따라옵니다. 기본적인 저희 소프트웨어 툴에도 그냥 무상으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뱀스 관리, 월간, 주간, 일간 리포트 그냥 다 나옵니다. 그런 이제 장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전기 사고라든지, 안 그러면 기계적인 이렇게 헐거움이라든지 기계가 롤링이 생기가 떨어질 것 같다든지 이렇게 이상이 생기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현장의 작업자들의 안전도 그리고 감전 사고도 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냐면 갑작스러운 다운타임이 생기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 급하게 대응하다가 작업자들이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게 작은 안전사고도 나지만 큰 안전사고도 그때 많이 나게 됩니다. 급할 때. 그래서 재난안전 분야에도 저희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쓸모없는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거나 쓸모없는 데이터를 다 갖고 있게 되거나 이걸 가지고 GPU나 CPU에 부하를 주면 이게 에너지 낭비가 한두 배가 되는 게 아니고 100배, 1000배 이렇게 이상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하드디스크 용량을 1테라만 있으면 될 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낭비나 자원을 낭비를 막기 때문에 저희가 녹색 기술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요런 사례는 재난안전용으로 화재라든지 이런 건 사례로 지금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요렇게 판넬에 운 좋게 불이 안 나고 이렇게 끓는 것만 있지만 이런 것들도 미리 발견한다면 이런 것들이 한번 일어난다고 바로 화재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사고들이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스라든지 이런 그것들이 전기에 어떤 스파크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돼야 폭발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시티에서 이런 가스 폭발 방지를 위한 전류 분석 기술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난 안전으로 쓰일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공장에서도 사람들이 손이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많기 때문에 사람은 없고 설비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5년 3년마다 3년 일이 지나도 판넬 한번 열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운이 좋을 수 있지만 운이 나쁘면 이게 우리가 전기 결선을 공장 하나에 전기선 하나를 결선하는데 전기공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쪼으시가 10만 개, 100만 개의 단자대를 쪼아놓는데 거기서 너무 꽉 잘라가지고 쪼아놨으면 선이 진동에 의해서 한참 쓰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게 까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이게 확답을 못 드립니다. 전기 설비 쓴지 처음에는 안전했지만 나중에도 이게 계속 안전한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현장에 너무 많은 판넬과 너무 많은 전기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전수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전수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쓰이게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에도 이런 설비들이 필요하게 되고 또 저희가 스마트 시티 중에는 우리가 하수라든지 상수도 폐수, 전통시장 이런 데 보면 이게 재난안전하고 관련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철이나 집중호우가 올 때 배수장이 있는데 이 배수장의 펌프들이 배수 펌프장들이 무인으로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이런 배수장이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그만 비가 왔을 때 배수펌프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 컨디션에 대한 전수검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설비들이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법이 정해져 있지만 아주 이제 수기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이제 실효, 한 거는 잘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의 이런 기술들이 다 간단하게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집중호우 때 배수펌프가 100%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관리가 할 수가 있는 기술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 발전소라든지 납품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류 전압을 같이 재니까 전력 감시가 그냥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에너지 감시를 그냥 메터링만 하게 되더라도 전기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가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이 리액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 효과로만 해도 우리가 전기가 5%에서 15%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저희 통계인데,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감 효과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관리를 잘하면 최대 수요 시에, 그리고 또 어느 공정에 어떤 사람의 어떤 부서에서 어떤 설비가 전기를 많이 먹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그 최대 수요 전력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사례로는 우리가 전기를 많이 먹는 설비라든지 크레인을 한번 오버하울을 할 때, 오버하울 전과 기름칠을 하거나 풀었다 다시 쪼이거나 해서 오버하울을 하기 전과 하기 후에 하고 난 뒤에 전류치를 보면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런 부하가 생각보다 건전할 때보다 어느 시점에서 많이 올라갔네, 이걸 조기에 발견한다면 1년 동안 우리가 전기세 30%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생깁니다. 그런 것들 좀 이따 비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게 우리 장사가 기업이 잘 될 때는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한 7, 80% 정도의 공장들은 한번 설비를 투자하면 계속 그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공장들이 오래되면 이렇게 중소기업들은 현장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전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또 저희 기술들이 또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확대 보급이 된다면 이런 안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녹색 트래픽 줄일 수 있는 그런 필터링 기술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 저희가 혁신 제품 지정과 녹색 기술 인증도 이런 트래픽 절감과 처리 발열 저장 공간 전략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요게 또 GPU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직원들도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라, 이게 리포트를 AI 엔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사장님 컴퓨터가 GPU가 필요합니다, 또 서버 사주세요,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전체적인 로우 데이터를 다 가지고 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2, 3일 걸릴 거를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면 1시간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한 100배 정도를 성능을 줄일 수 있는데, 굳이 그냥 남들 하듯이 로우 데이터 다 해가지고 하면 결과는 핵심적인 필터된 데이터를 넣는 게 훨씬 좋은데, 그냥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어보면, 우리 회사에서는 GPU 하나, 우리 인공지능 서버 하나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것도 사줘야 되고, 몇 대씩 사줘야 됩니다. 한 대 가지고는 한 명이 돌려놓고 며칠 세워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요구할 때, 저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질의 데이터 가지고 하니까 훨씬 피드백이 빨리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개발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나 결과나 로우 데이터나 필터링 된 데이터들을 앱으로 지원하고, 저희 웹으로, 그리고 또 AI 리포트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반쯤 이제 온 것 같은데, 이제 한 40분 정도 안에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희 그 전류해지 보전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그 수집 소프트웨어가, 그리고 또 이게 인공지능으로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웹 앱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있고, 센서, 그리고 중계기, 그리고 게이트웨이, 엣지 서버, 뭐 현장에서 이제 터치로 현장 설비들을 보는 것,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이런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오픈 라이센스를 활용했습니다. 예. 이제 요런 흐름으로 데이터가 흐르게 되고요. 예. 이게 실제 현장에서 가지 않고 홀로렌즈로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요구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과제도 저희가 그 진행했습니다. 예. 이게 요런 뭐 전기 도면이라든지 요런 전기의 흐름도를 여기 엔지니어 계시면 금방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현장에는 보통 인버터나 서버, 그러니까 MCC, 그 뭐 이런 그 설비 배전반이라든지 분전반에 요런 화면과 같이 이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저희는 전류 예지 보전을, 전수 검사를 위한 전류 예지 보전을 선택했고, 이 전류 예지 보전 하나 잘 하려고 하니 전력 감시가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경영이 저절로 되고, 그리고 또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고, 그리고 전기 화재를 이렇게 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 환경 안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질의 빅데이터가 이제 많은 설비에 양질의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또 이런 양질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게 되므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비싼 설비와 뭐 고성능의 CPU나 안 그러면 PLC라든지 뭐 이런 그 제어계측 장비라든지 센서를 설치해 비싼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수검사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경영을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의사결정력을 더 잘 이제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핵심 가치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최소의 비용이 드는 스마트 팩토리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 조금 기술적인 이제 문제 말씀드리자면, 전류에 대해서 과전류, 저전류, 뭐 결상, 스톨, 불평형, 역상, 뭐 전압이라든지 전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누설 전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문제들은 절연저항 모델은 저희가 따로 있지만, 누설 전류까지는 기본적으로 고조파라든지 전류 전압, 누설 전류의 FFT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저희 스마트 UOCR UAG에서 SE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베어링 결함이나 비정렬, 불평형, 헐거움 이런 것들, 기계적인 문제는 이런 것들은 초기에는 소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초음파라든지 안 그러면 뭐 진동으로 초기에 나타납니다. 가장 빠른 거는 보통 보면 이제 소음이 나타나고 그다음 진동인데, 그 이후에 진동이나 소음이 그 진행되고 난 뒤에 한 중간 정도 열화가 되면 이게 이제 그 에너지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조파라든지 안 그러면 저기 전류의 실시간 전류에 사용해 보면 이제 맥동이나 리플 그런 피크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초기 구동할 때 초기 구동 이제 전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초기 구동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패턴이 바뀌게 되고, 그런 컨디션이 건전할 때와 지금 변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수를 저희가 추출하게 되고, 그 지수들의 변경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이 가팔라지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게 6개월 뒤에, 1년 뒤에, 3개월 뒤에 이게 우리가 정한 임계치에 도달하겠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문제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소음 진동 분석이 좋지만 그 외에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열화상까지 해야 되지만, 그 외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면 이 전류 예지 보전도 꼭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센서 설치가 용이하고 현장에 진동부석은 모든 설비들이 MCC에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설치가 용이하니까 설치비라든지 뭐 이렇게 전기가 설치 뭐 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초기 도입 비용이 이제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전기를 수치화 시키니까 전문적인 교육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진동부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교육을 잘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지만 쉽게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오퍼레이터나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관리자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유지보수도 그러니까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면 저희가 공장에서 드릴 수 있는 효과는 이제 생산 능력이나 보존 비용이라든지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수명 연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운 좋게 이제 현대자동차하고 예지보전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차체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그거를 중국 공장, 뭐 멕시코, 인도, 터키, 러시아로 확대해 주셨고 지금 뭐 기아차하고 뭐 이렇게 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카이 이렇게 확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회사라든지 뭐 LG화학이나 그 에코프로비엠 뭐 안 그러면 하나라든지 하여튼 엄청 많은 두산그룹도 그렇고 엄청 많은 회사들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스트에 뭐 안 들어간 회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런 현장에 양질의 데이터를 많은 설비에 대한 데이터를 현장에서 잘 가져오니까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유니스트 이런 일리노이 대학 이런 데서 데이터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저희하고 공동 연구라든지 안 그러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진행하시고 또 지금 같이 공동 연구나 과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해외 기업들한테도 이렇게 소개가 돼서 뭐 처음에 이게 우리가 최근에는 애플이 포항공대하고 제조 라인 애플은 공장이 없지만 이제 파트너사들의 설비 건전성이라든지 다운타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조 라인의 R&D 센터를 한국의 최초로 이제 포항공대와 같이 포항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걸 할 때 저희와 포항공대가 이렇게 이 연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애플에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 한국의 이제 제조 R&D에 대한 연구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희가 이제 피칭하고 저희가 막 이렇게 PT도 하고 설득해서 그런 것들이 몇 번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제 어떻든 그 결과로 포항에 이런 애플이 R&D 제조 설비에 건전성을 위한 R&D 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사례로는 뭐 LG 화학에서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팬이 이제 수천 개, 한 3,000개가 이제 이런데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게 팬이 돌고 있는데 이 팬들이 1년에 한두 번 이제 끄름을 내거나 안 그러면 파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청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 끄름이 나와버리면 라인이 이제 정지가 돼버립니다. 정지되면 이제 다운타임 때문에 손실이 많아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 전류가 한 2A 정도뿐이 안 나가기 작기 때문에 작은 거 3,000개, 수천 개가 있는데 이걸 왜 일일이 다 이제 하냐 이래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걸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가 이걸 저렴한 비용으로 3,000개 다 처음부터 하지 못하지만 68개 정도를 저희 거를 설치하니 68개만 설치해가 2달 돌렸는데 전류 이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팬이 파손되기 전에 저희가 알려서 이제 교체하게 된 게 4개소를 2달 만에 저희 걸로 이제 감지를 해서 잡았습니다. 물론 고장나거나 타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얘가 타서 끄름이 나왔을지, 안 그러면 그냥 뭐 끄름 안 나오고 고장나고 말았을지는 저희는 이제 죽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잡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수검사 대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시멘트나 건설 현장의 공장이 이렇게
해서 설비들을 저희 거를 설치를 하자마자, 여기도 한 60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하자마자 누설 전류가 생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전류가 이상하다, 아크가 생기고 누설 전류가 있다라고 이제 가르쳐 들으니 그 라인 전체를 이제 한번 점검을 하셨습니다. 하니까 전선이 까진 부분이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그 까진 부분을 이제 다시 보수하니 아크와, 이 아크는 화재로도 되지만은 또 그 감전 사고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자가 이제 빈번하게 다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발견해 드리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섬유 회사인데 중소기업인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설비를 한 수명을 한 5년에서 8년 정도 생각했는데 설비가 1, 2년 만에 이렇게 자꾸 이제 죽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물론 이 공장이 설비가 좀 많은데 담당자는 한 분뿐이셨어요. 전기 담당자가. 근데 그분이 전수 어떻게 일일이 다 이게 해보고, 또 그 담당자마다 스킬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또 전기도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고장나면 그때야 뛰어가가지고 이제 고장나고 난 뒤에 이제 빨리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해 오셨는데, 저희 거를 그럼 설치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 1년 정도 데이터를 보니까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렇게 빨간 그 바를 보시면 데미지를 입은 데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런 데미지가 지수가 급격하게 변동될 때 저희는 알람을 줄 수 있는데, 저렇게 알람을 받았다면 저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미지가, 갑작스러운 데미지나 이상이 생겼을 때 조기 경보를 하면 가서 여기에 뭐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뭐 때문에 주변의 센서와 상관관계를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그러면 뭐 구리싱을 더 한다든지, 뭐 오버홀을 한번 한다든지 이러면 다시 건전한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갑작스러운 다운타임 이라든지 설비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니 이런 부분들을 알람으로 좀 부탁한다 해서 지금 설정해 놓고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설비의 그게 에너지 사용량이 이제 30% 차이 난다는 게 저기 그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주행 모터, 크레인 주행 모터입니다. 이게 오버홀 전, 오버홀 후의 데이터입니다. 오버홀 한번 이렇게 해가 구리싱 하고 나니까 전기가 30% 전류가 적게 드는 걸 바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도 말씀을 많이 이제 드릴 것이 있지만 지금 이제 발표 시간이 한 2분 정도, 1분 정도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많은 고객들이 지금 이제 예지 보전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렇게 뭐 저희를 이제 많이 불러주시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수소 충전소라든지 항만 크레인 쪽도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수소 발전소도 이제 하고, 동서 발전이라든지 남부 발전 이런 게 현장에 발전사에도 진출해서 MCC에도 저희가 설치를 하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이제 회사나 메일 이렇게 조금 부탁드리고요. 지금 좀 강의를 빨리, 발표를 빨리 좀 마쳤으면 질의응답이 좀 시간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제가 다 써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지보전의 중요성과, 그리고 또 전수검사의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지금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전류 예지 보전, IT 공간의 UAG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